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동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가 일주일 내내 기본서만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 월요일 영상부터 문제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일요 테스트 문제를 다 해서 20개를 냈어요. 사실 이번 일요 테스트 문제가 양이 좀 많죠. 우리가 기본서에서 1단원의 챕터 1부터 챕터 3까지 꽤 많은 페이지의 내용들을 나가서 거기에 중요한 문제들만 골라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양이 많더라고요. 해설을 읽어보시면 아마 대부분 문제가 잘 해결은 되시겠지만 제가 꼭 같이 봤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들을 좀 배열을 해서 총 6문제를 골랐습니다. 혹시 이 문제들 이외에도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거 올려주시면 제가 또 카페를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은 다 우리가 9월달 기출문제 강의 들어가면 다시 보게 되는 내용이니까 지금은 확인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3번입니다. 재활을 배제성과 경합성. 매트릭스 보는 방법 한번 연습해 보려고 이 문제 골랐어요. 배제성, 경합성, 배제도 되고 경합도 되는 재화, 우리가 이걸 프라이빗 구스라고 얘기하죠. 사적 재화라고 얘기하고요. 배제도 안 되고 경합도 안 돼요. 이걸 우리가 공공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컬렉티브 구스 또는 퍼블릭 굿즈라고 표현하고요. 자, 배제를 시킬 수가 없대요. 대가를 받기가 힘들어요. 경합은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공유자원. 그다음 지금 보시는 그럼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요금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안하고 외교라고 하면 이건 전형적인 공공재 예시가 되죠. 해적, 광물이나 공공 낚시터는 공유재이기 때문에 지금 B에 맞는 내용이 될 거예요. 목초지는 공유자원, 하지만 케이블 TV는 요금제입니다. 전형적인 예시여서요. 3번에 일단 지금 여기만 맞는 선지가 되고요. 구두나 라면은 전형적인 프라이빗 굿즈, 사적 재화 또는 민간재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죠. 프라이빗 굿즈에 대한 얘기여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3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이런 매트릭스 겁내지 마세요. 그리고 매트릭스는 항상 분류하는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5번 문제 갈까요? 정치 행정과 정치 경영과의 관계입니다. 1930년대 뉴딜 정책이 아시겠지만 통치 기능설의 등장, 정치 행정 1원론이 등장하게 됐던 중요한 배경이 되고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정치행정 1원론에서 행정은 정치적인 요소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1원론이니까 행정의 정치적 성격을 반영한다고 얘기했죠. 가치 판단적인 역할을 강조하고요. 행정은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경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과 경영의 제일 큰 차이가 공익성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관리성을 강조하는 건 행정이 교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리성을 강조한다. 경영과의 공통점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1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10번 시장 실패 얘기 조금 들어가 보려고요. 시장 실패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들이 출제가 된 문제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10번 문제를 골랐습니다. 일단 시장 실패 유형도 다 외우셔야 되고 이게 시장의 가격에게 맡겨놨는데 비효율적인 배분이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독과점으로 인해서 자원의 비효율성 발생할 수 있고요.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원은 시장에 맡겼을 때 부족합니다. 사회적인 최적보다 과소하게 공급될 가능성이 있죠. 2번 맞습니다. 3번,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 부정적 외부 효과,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지닌 재화와 서비스는 나쁜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생산되어서 문제. 자, 그 다음 정의 외부 효과,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되게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조금 생산되어서 문제. 그래서 이거 둘 다 맞는 선지가 됩니다. 둘 다 맞는 내용이 됩니다. 3번 맞는 선지고요. 건강, 위생, 안전,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비대칭적입니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소비자, 경제 활동의 거래 당사자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비효율성도 시장 실패 중에 하나죠. 하지만 5번,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가 분리되어 있다. 아시겠지만 요거는 비용과 편익의 절연입니다. 정부, 실패의 예시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5번은 X가 될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0번의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자, 10번, 12번. 윌슨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윌슨은 제가 표를 하나하나 읽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 보고 읽어주셔야 합니다. 편익과 비용 넓게 분산되면 아시겠지만 소극적인 반응, 편익은 찬성할 거고요. 그 다음 비용은 반대할 거예요. 자, 좁게 집중되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과격한 반응. 일반적으로 보는 표가 보통 이쪽에, 여기에, 보이세요? 이쪽에 좁게가 들어가는데 이번엔 여기가 넓게, 여기가 좁게.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넓게 분산된 편익, 넓게 분산된 비용. 여기는
아시겠지만 대중정치가 나타날 수 있고요. 관심이 아무도 없습니다. 편익은 좁게 집중되는데 비용이 넓게 분산한다면 굉장히 격렬한 찬성 로비가 발생을 하겠죠. 고객 정치의 상황이고요. 편익과 비용 모두 다 좁게 집중되는 이런 영향, 이런 정치, 이익 집단 정치가 됩니다. 편익은 굉장히 넓게 분산되는데 비용이 좁게 집중된다면 엄청 반대하는 로비, 바로 기업가 정치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A에는 대중정치가 들어가야 하는데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는 사실은 고객정치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고객정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1번은 틀렸고요. 2번 B는 고객정치. 고객정치는 찬성하는 로비가 있어야 되는데 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이런 것들은 현재 반대하는 기업가 정치가 발생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자, 수입 규제 역시 기업가 정치가 아니라 고객 정치의 예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는 맞는데 여기가 틀린 선지가 되고요. 이익 집단 정치에서 제일 많이 예시로 드는 게 바로 의약 분업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4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윌슨의 규제 정치는 일단 여기 있는 이 내용이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내용 정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용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16번. 공공서비스의 공급 방식, 그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거죠. BTO 방식은 빌드하고 트랜스퍼해서 오퍼레이트하는 방식, 수익형 민자 사업일 거고요. 그 다음 BTL은 리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임대형,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비수익형의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방식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 주체는 여기는 민간이 될 거고 여기는 정부. 운영 시의 소유권은 둘 다 트랜스퍼를 먼저 했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고요. 지금 BTO 방식은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게 아니라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하지만 BTL 방식은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디귿이 틀린 선지가 될 거고요. 소유권 이전하는 시기는 둘 다 트랜스퍼 중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 단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16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자, 20번. 행정 가치 자체가 너무 다 중요하죠. 그래서 그중에서 공익, 그다음 여러 가지 가치들을 함께 물어보는 20번 문제 한번 골라봤습니다. 공익의 과정설은 공익을 사익 플러스 사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요. 개인주의적인, 그리고 민주적인 방식에서 설명하는 공익,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공익의 실체설은 사익 플러스 사익을 해도 이것보다 공익이 크다. 혹은 공익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개인의 사익을 모두 합했다고 해서 그거 공익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맞고요. 사회적 형평성은 1970년대에 신행정론 등장하면서 나타났고요. 자, 그 다음 4번. 롤스가 제시한 정의론의 가장 기본, 첫 원리, 기본적 자유의 평등은 자유롭긴 자유로운데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은 범위 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면 안 되죠. 최대한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기본적인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이 틀린 선지가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20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린 6문제 풀어봤습니다. 1주차에 좀 까다로운 문제들, 제가 특히 더 봤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들 골랐는데 사실 20문제 모두가 다 우리 기본 개념을 복습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 질문 있는 거 꼭 달아주시고요. 여러분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느낌으로 공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체 1주의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8주 동안 할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좀 되겠죠? 복습 스터디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듣고 수강생분들이 선생님 절대 밀리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밀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되게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격차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 여러분 지치지 말고 오늘도 일주일 내내 열심히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 아침이지만 저희 1주차의 모든 복습 과정은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현장 수업에서 2주차에 대한 내용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 진짜 공부 열심히 수업도 잘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2주차 기본서 읽기 자료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